아야, 역시 이 산에 오면 시원하단 말이지. 아자자자자자. 아이, 오늘도 이 정상을 향해서 출발해 보자고. 하이, 들려. 아자자자자. 다치신 거예요? 에헤이, 무슨 다치긴. 내가 얼마나 튼튼한데. 이게 고질병이라 그래요. 이 지난번 발목을 조금 삐끗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냉찜질 조금만 하면 거뜬해집니다요. 아이, 괜찮아. 이거 봐봐. 아니, 건강하려고 등산한다면서 또 삐끗하고 심지어 엄청 부었네. 안 그래도 이 발목 삐끗한 걸 참고 이거 지냈더니 아야, 요즘에 이 경사진곳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 각도가 안 나와, 각도가. 아이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하더니 쪼그려 앉는 것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안 되겠네, 병원 갑시다. 에헤이, 내가 병원 말하지 말랬잖아. 찜질하면 그만 낫는다니까. 그 얼음 갖고 와, 얼음. 이 양반이 또 참으려고 하네. 검사부터 받아보자고요. 너무 오래 방치를 하셨네요. 발목 관절염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발목 고정술을 할 수도 있는데, 야, 이 우선 검사를 더 해보자고요. 아이, 무릎에 하는 것처럼 인공 관절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건 안 돼요? 발목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인공 관절술은 어렵습니다. 6개월 전 발목을 삐끗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발목 관절염이 생긴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발목 관절염과 발목 고정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발목 관절염과 발목 고정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박은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연에서 절뚝절뚝 거리면서 등산을 하고 계셨어요. 네.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들어봤는데 네. 오늘 살펴볼 발목 관절염은 또 처음 듣거든요. 네.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많이 듣는 건 무릎 관절염이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네. 우리가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목도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골이 많이 닳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는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자주 발목을 삐끗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골절을 한번 겪으셨던 분들이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이제 통증인데 네. 연골이 없으면 이제 뼈와 뼈가 맞닿아서 통증이 더 맞습니다. 심할 것 같아요. 네, 네.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바로 관절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까지 다양한 증상들도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관절염 자체가 이제 생겼을 때 제일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통증입니다. 네.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았다 보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디딜 때 시큰거리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사진 곳, 비포장도로 이렇게 평지가 아닌 곳을 걸을 때 통증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삐끗삐끗하는 경우에 깜짝 놀라면서 이런 통증들이 자꾸 생길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 쪼그려 앉기나 앞서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등산의 경사진 곳이 네. 점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앞서서도 발목 부상을 자주 당하는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또 골절이 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발목에 부상을 자주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네. 다 이렇게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면서 한 번쯤 발목은 삐끗하잖아요. 그럼요. 하죠. 네, 그런 분들이 다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염자라고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 인대를 다쳤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 반깁스를 좀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한 일주일 지나서 다들 푸르세요.
아, 이게 네. 거슬리고 네. 귀찮고 네. 네, 이게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고정을 해야 될 정도의 손상을 입으신 분들이 네. 실제로 그 전에 풀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랬을 때 인대는 이제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 네. 그게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게 낫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잠깐 모형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만 움직여야 되는데 인대가 제대로 못 잡아주니까 과격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예요. 어우. 네. 왜 더 빨리 달리는지 알겠죠? 네. 네. 이래서 인대 손상이 크셨던 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연골이 빨리 닿는 거고요. 골절이 되셨던 분들도 만약에 조금 실금이 갔거나 경미한 부상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움직이는 부위가 많이 으깨졌거나 깨졌던 분들은 낫는 과정에서도 거기가 잘 낫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네. 일상생활에서도 조금만 삐끗해도 네. 좀 병원을 바로 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좋죠. 네. 자, 그러면 발목 관절염도 비수술과 수술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다양하게 치료가 있는데요. 일단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네. 일단 사진을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왼쪽은 거의 정상 관절이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운데 까만색 기역자 부분이 네, 뭔가 네, 더 네, 네. 하얘지는 느낌 보이세요? 뭔가 틈이 없어지는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게 연골이 사라지면 하얗게 보여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서는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주사치료, 재활치료 등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맨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경우에서는 관절이 이미 많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럴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나 발목 고정 수술을 시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발목 고정술이라고 방금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네네네. 발목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뭔가 딱 잡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대부분 환자들이 오셔서 질문하시는 게 관절염이면 인공관절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물론 발목도 인공관절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공관절보다 발목 고정술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왼쪽처럼 엑스레이에 보면 이렇게 뭔가 똑바로 망가지신 상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엔 그대로 인공관절을 넣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지시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똑바로 그러면요? 망가지는 케이스가 흔치 않다. 흔치 않아요. 네. 대부분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망가지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무릎 관절염도 오다리가 그러네요. 되면서 되잖아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문제점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네. 왼쪽처럼 안으로 틀어진 관절 변형이 더 많고 네. 이런 경우에 억지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부품이 삐뚤어 있잖아요. 네, 위아래가. 네. 네. 저렇게 기계적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은 꽤 오랜 시간부터 많이 발전해서 꽤 안전한 수술이지만 네. 발목 인공관절은 아직은 무릎보다 발전이 덜 돼 있고 부품에 대한 한계가 아직 있고 수명도 좀 짧기 때문에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조금 무섭지만 발목 고정 수술 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안전한 수술이에요. 인공관절이 나오기 전부터 통증을 줄이는 경우에서는 가장 안전한 수술인데 네. 왼쪽 사진처럼 저렇게 안으로 똑같이 틀어져 있을 때 네. 일단 똑바로 바로 잡아주고 나사나 금속 판을 이용해서 저렇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틀어진 것도 똑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이 더 이상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 조금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무서워요? 네. 그럼 무섭죠. 발목 네. 그 인공 관절은 가능하나 대부분은 네. 이 발목 고정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그 고정술을 받은 후에 그 불편함 네. 혹은 후유증 이런 건 없을까요? 뭔가 이제 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부목을 생각해 보면 이제 네네. 절뚝절뚝하게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이 고정수술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굉장한 오해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갖고 왔거든요. 영상. 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 이제 걷고 계시네요. 네, 이분이 수술 후 상대이신 분인데 어느 쪽 수술하신 것 같으세요? 아,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막 큰 불편함은 없는 듯한데 네. 오른발이 약간 조금 불편해 보이십니다. 영상에 힌트가 있는데 네. 바지가 약간 접혀 있는 왼쪽입니다. 아, 왼쪽이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엄청 크게 문제 있는 걸음으로 그렇네요.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아, 네. 요거는 이해를 돕게 해드리려면 아까처럼 다시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수술한 거와 똑같이 발목을 잡아볼게요. 고정을 하니까 여기가 잡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앞에도 작은 관절이 있어서 앞에가 이렇게 움직여요. 아,
네, 움직여요. 실제로 발목이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여기를 잡더라도 앞부분이 움직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뻗정다리처럼 걷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 대다수는요, 그 앞에 나왔던 사연처럼 경사진대나 쪼그려 앉기가 이미 불편하셔서 각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잃을 게 없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미 그 정도까지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신 거라 네. 연골이 다른 부분을 고정을 해주면 통증이 좋아지고 쩔뚝이는 거는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잃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고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드려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정술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재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은 고정을 했으면 그 부분이 안전하게 이제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에서 8주 사이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통깁스라고 목발 사용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고정된 부위가 틀어지지 않게 딛지 않는 걸 잠시 하셔야 되고요. 네. 한 달 반, 2달이 지났을 때 그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처럼 다시 쓰시라 그래요. 오. 안 딛다가 딛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붓고 통증이 있고 걸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안정기가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2달 뒤에는 일상생활적으로 자꾸 복귀를 하시려고 해야 안 쓰던 근육들이 회복을 하고 뼈 골진들이 더 잘 나오게 돼서 더 유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외에도 허벅지를 조금 더 강화하시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아요. 운동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쭉 뻗고 들었다 놨다 하는 허벅지 운동 있잖아요. 저희가 자주 합니다. 네, 그 운동을 해주시면 오히려 재활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 이어서 네. 조금 더 가보자면 네. 관절염을 진짜 좀 발목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 네. 제가 관절염이 조금 보이시는 분들한테 네. 그 대부분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네.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하지 말라. 네. 예. 등산을 피하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등산. 네, 굉장히 요즘 많이 하시는 맞아요. 나이 드시면 또 좋은 산 공기 마시려고 자꾸 가시게 되는데 네. 등산이 전신 건강에 다 좋은 운동인 건 맞는데 발목에는 좋지가 않아요. 이유가 앞에 사연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평지가 아닌 비포장도로와 경사진계 합쳐진 게 등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평지가 아닌 곳을 피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으면 평지 위주로 걷는 게 좋습니다. 둘레길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목을 좀 강화하는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릎도 마찬가지인데 관절을 보호하려면 그 주변 근육이 튼튼해져야 네. 뼈가 빨리 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 강화하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수영과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하시면 조금 더 관절염을 보호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력을 시청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 알려드리죠. 운동법도 알려드리죠. 네,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최고죠. 저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요. 네.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오늘은 정말 생소한 거예요. 관절 고정술 이름부터 좀 걱정이 많으신데 오늘은 요약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오셔서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만약에 엑스레이를 같이 선생님이랑 보셨는데 똑바로 망가졌으면 인공관절 수술 근데 조금이라도 좀 틀어져 있으면 안전한 고정술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평소에 평지를 걸으시는 게 더 좋고 발목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은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